네,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하남고 입시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남 지역 어머니들을 만나 뵙게 돼서 좀 설레이고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3달여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좀 고3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10여 년 정도 고3을 담당했어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엄청 방대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제 다 담아가시려면 힘드니까 제가 최대한 총정리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제 구어체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제가 일일이 다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꼭 집에 가셔서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앞으로 3년 뒤에 대입 결과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목차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고등수학 과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의 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남고의 현 위치를 좀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남고의 현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떤 입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현 위치를 찾는 것들을 좀 시간을 좀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 맞춤 입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남고 내신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만 수학 점수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설명회니까,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뭔가 좀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요. 여기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듣기로는 내신 따기 어렵다는데, 우리 내신 못 따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이 가장 앞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시에도 전략이 있다는데, 우리 애가 첫째여서 저 잘 몰라요. 둘째여도, 우리 첫째는 대학을 잘 가는데 둘째는 공부를 안 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입시 전략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내신 성적을 맞기 힘드니까 정시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수능학습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대학을 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하남고를 진학하면 여기 대치 성공 스토리 학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 좀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하남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여기 하남고 진학 어머니들이 오셨다고 해서 계속 좋은 얘기만을 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외부의 시선으로, 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불편한 진실. 그럼 불편한 진실이니까 계속 불편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점 소개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별 입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정말 구체적인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회는 추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성공적인 대입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수학 과정입니다.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1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수학상, 수학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책은 수학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이고요. 임의로 수학상과 수학하라고 하는 두 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권이어서 학교별로 이 시험 범위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 뒷부분,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각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하남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정석 기준으로 굉장히 딱딱 끊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고요. 뭐 들어가게 되면 뭐 글씨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올라가자마자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육과정이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첫 시간부터 곱셈 공식 이렇게 한 20개가 넘는 것들을 무조건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시간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외계어야 라고 하지만 수학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초급 외계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학년을 진학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문제인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사인 법칙, 제일 코사인, 제이 코사인, 탄젠트 법칙 뭐 이렇게 나와서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지금 예비고 학생들이 이거 선행진도 나가는 아이들도 수험 배우는 애들은 계속 부모님들한테 엄마 나 수학 안 하면 안 돼 라고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많고 주로 이 수원 부분,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부분이 대대로 과거부터 수포하게 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분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책 한 권, 저 수원에 몰빵 전부 다 돼가지고 저기가 아마 아이들이 돌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래서 제가 좀 장난스럽게 내용은 장난은 아니지만 애들의 점수는 완전 장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부분이고요. 수투 부분은 이제 미적분으로 되어 있고 문과스러운 미적분이 2학년 때 이렇게 2학기 부분에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3학년 가게 되면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책은요, 수원과 수투가 동시에 통합되어서 수원 수투가 내용이 완벽하지 않으면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시 파트 가게 되면 1등급 컷이 미적분이 가장 낮은데 82점이 수능 1등급 컷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확률 통계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 선택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이과 학생들은 보통 미적분, 그 다음 문과 학생들은 보통 확률 통계인데 확률 통계는 1등급 컷이 보통 한 88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하 선택은 저건 이제 진로 선택인데 저는 수학 선생이어서 진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 근거도 나중에 조금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능하면 기하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기하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고, 영재고, 건축과 가는 애들이 저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고 애들하고 영재고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표준 점수 잘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게 기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우리 애는 이과 성향이니까 미적분 선택하게 해야 되는구나. 문과 성향이니까 확률 통계 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기하는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애가 끝까지 나는 기하 정말 자신 있어 라고 하면 너 그럼 과고 영재고 애들하고 그럼 경쟁해야 돼 정도는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는 겨우 한 20개 정도 외웠지만 여기선 보통 한 70개 정도의 공식을 외워야 되고 유형도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엄청 어려운 부분이 고3 미적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시해야 되나, 수시해야 되나, 학생부 종합해야 되나, 교과해야 되나, 선택은 미적분, 확통, 기하 셋 중에 뭘 해야지. 근데 나는 내신 성적은 안 만들어져 있고, 난 너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지금부터 하면 늦지는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기가 딱 이제 고3 올라갔을 때 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남고 얘기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할 건데요. 좀 불편한 진실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남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오는 학교다라고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과 관련이 있는데 본인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건 중학교 때 우리 애는 올 A예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수학 선생이기 때문에 수학 A 등급을 맞은 아이들은 전교 51.3%가
A 등급입니다. 이게 1학기고요. 2학기 같은 경우도 도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 퍼센트는 조금 낮아지는데 43.5%가 A 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고등 내신 기준으로 5등급인 아이도 A를 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A라고 해서 우리 애 중학교 때는 공부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애가 공부를 안 하는지 성적이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등급은 낮아 보일 뿐이다 라는 부분도 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100점 나오고 A등급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4년제 진학률이 높으니까 좋은 학교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남고, 미사고, 미사강변, 풍산, 신장고, 남한고 요렇게인데요. 네, 그 중에서 당연히 하남고등학교가 4년제 진학률이 65.2%.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그 표를 다 넣었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면 같이 보시고요. 네, 65.2%고 네, 여기를 보면 그래도 하남고가 얘네들보다는 가장 4년제 진학 비율이 높으니까 좋은 학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낙생고등학교 혹시 분당 쪽에서 오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이게 분당 낙생고가 일반고 중에서는 랭킹 1위 학교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4년제 진학률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 이 기타 부분과 전문대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기타 부분 보시면 25.5%. 이게 주로 뭘 얘기하냐? 재수하는 애들, N수하는 애들의 비율이고요. 전문대 비율이 9.3%로 하남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와부고가 미사강변고 정도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죠. 물론 양소고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낙생고 같은 경우는 50%가 채 안 되고요. 전문대 비율이 6.4%로 와부고도 조금은 있습니다. 3.3%인데 여기 세마고, 한민고, 한민고 뭐 파주에 이제 군부대 관련돼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전문대 비율이 거의 1%가 채 되지 않는데 기타 쪽에 보면 얘네가 엄청 막 44%, 50% 가까이. 그러니까 전교생 2명 중에 1명은 재수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년제 진학률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제 여기 하남고에 가는 목표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다. 그냥 우리 애 하남고 간다고 하니까 보낸다 정도로만은 요즘 엄마들의 스펙으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써주는 학교.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로 누가 쓰냐. 이건 공식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쓰는 게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쓰는 게 맞는데 고3을 자주 담당하다 보면 선생님 한 분이 어떤 과목, 교과 과목 선생님이 세특 한 명을 써줄 때 100명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종합 특성, 행동 특성을 써줄 때 자기 반 담임, 자기 반 아이들 모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꼼꼼하게 다 써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부모님들과 학생이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얘는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간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각기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 혹시 받으러 가시게 되면 너는 생기부를 잘 쓴 애구나 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원래는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생기부를 되게 잘 써주는 학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제가 크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2.6%로 지금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4년제를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입시 기본 파트 가면 나오는데요. 보통 서울 수도권 대학의 70% 정도를 보내야만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다라고 어머님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이제 뒤에 근거들을 전부 다 마련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은 70% 이상이면 잘 써주는 학교구나. 자, 정시중지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냐. 네.
여기가 이제 마더텅이라고 해서 고1 수학상, 고2 수원, 그 다음 3학년 수능 대비 수원 파트 이렇게 이건 지금 전국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집이고 전부 다 수능형 문제집이어서 하남고는 정말 잘 아시잖아요. 하남고는 이 책에서 100% 변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자주 보게 되실 거고 이 책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런 책입니다.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능은 일단 실력도 실력인데 실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신 시험은 50분 보는데요. 수능은 다들 한 번씩 그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분짜리 시험입니다. 100분 동안 뭔가 집중력을 유지해서 보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이 굉장히 많이 없지 않는 이상 50분 하고 나서 애들 이제 힘들어해요. 수업 시간 그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누가 잘 보냐? N수생들이 잘 봅니다. N수생들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능 대비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험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남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의 고민입니다. N수생들한테 굉장히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걱정만 앞서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남 이사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히 2027학년도 지금 현재 예비 고1, 중3 아이들 입시 결과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저는 서울대 10명,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한 20명, 그 다음 연고대 한 20명에서 30여 명, 그 다음 서성한 중경예시에서 60명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글씨가 작은 부분은 거기에 제가 표로 제가 번호는 몇 번인지는 정확히 조금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학교 간 아이들에 대한 이건 이제 국회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등록순입니다. 학교에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 말고요. 국회 교육부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거기에 기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상성고, 한영예고, 보인고, 북일고, 배재고, 명덕예고 이렇게 빨간색은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담당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어서 여기선 약간 배포 자료에는 약간 검은색 두꺼운 글씨로 써져 있던 부분들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 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좋으냐면 영재고 과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고 과거 부분을 좀 보시면요. 우리의 영재고 과거 가는 거 아닌데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다른 부분보다 여기 이 부분이요. 수시가 서울대 입학입니다. 서울대 입학인데 총 15개 학교가 100위권 안에 있고요. 수시가 351명, 정시가 56명. 그러니까 수시가 몇 프로냐? 서울대 입학 애들 중에 82%가 영재고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안 좋은데 대학교를 어떻게 좋은데 가지? 뭔가 이렇게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성적으로 대학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머니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재고 과거 부분을 넣은 겁니다. 사실 내신은 누가 가장 받기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가장 받기 어려울 거고 재수생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시가 82%로 서울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 양쪽 자료들을 분석한 거니까 거기 이 배부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 외고입니다. 아까는 영재고 과고니까 이과생들에 해당되고요. 외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 자료에 보시면 얘네들은 일단 영재고 과고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2개 학교 201명이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수시가 155명, 정시가 46명입니다. 수시 합격자가 몇 프로냐면 77%입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대학교를 잘 보내는 학교,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는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되어야만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는 학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이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왼쪽이 광역자사고 왼쪽이 전국자사고 오른쪽이 광역자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이름 들으면 알만한 용인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상산고등학교, 민사고 이런 쪽은 전국자사고요. 현대 청운고라든지 뭐 포항제철고 뭐 그다음에 보인고 배재고도 자사고인지는 아시는데 여기는 이제 광역자사고입니다. 전국 단위로 뽑지는 않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전체는 241명 대 333명으로 정시가 58%입니다. 정시가 58%인데 일단 여기는 좀 비슷합니다. 전국자사고는 정시와 수시 비율이 비슷한데 그럼 얘네는 생활기록부를 못 써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과거 영재고에서는 지금이 이제 의대 못 갑니다. 네, 졸업을 안 시킵니다. 네, 나 의대 합격했어요. 의대 보내주세요. 너 졸업 유보. 그러니까 졸업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미래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영재고 과고를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선택하냐? 대신에 전국자사고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서울대를 목숨 걸지 않아요. 전부 의대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의대 기록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이제 여기가 기본적인 공부 잘하는 애들. 보인고, 배재고, 여기 가까운데 강동구에는 배재고, 송파에는 보인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서울대 합격자가 69%,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경우가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30%보다는 넘습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여기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부분이 이제 광역자사고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일반고잖아요. 일반고에서 이제 랭킹 1위는 낙생고부터 시작해서 제가 빨간색은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가르친 애들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 잘 안 보여서요. 여기가 이제 양소고인데 번호로 거기 표시는 돼 있을 겁니다. 양소고 한 50위권 정도 되고요. 와부고가 65위권 정도 지금 되는 곳이어서 네. 안타깝게도 하남고는 탑 100 안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주로 재학생들 위주가 많을 거예요. 재수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상위권 일반고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재학생들 성적일 텐데 여기 전체 560명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정시가 368명으로 66%가 정시로 서울대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울대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밑에 학교는 이라고 얘기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서울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 50위권, 거기 표에는 이게 네모 박스가 쳐져 있지는 않은데요. 50위권에 의대 고교별 등록 실적입니다. 이것도 이제 합격자 말고요. 한 명이 두 군데, 세 군데 합격한 거 말고 실제 등록 실적인데 1위는 강남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로 151명이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네, 2위는 이제 상산고입니다. 여기가 아까 자사고, 휘문고는 광역단이고요. 여기 상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이긴 한데 여기가 랭킹 1, 2위로 아까 서울대를 목숨 걸지 않는다. 151명, 126명입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뭐 1, 2, 3, 4등이 왔다 갔다 많이 바뀌고요. 세화고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 있는, 경신고는 대구에 있는 학교가 1, 2, 3, 4위를 하고 있고 5위가 이제 강서고등학교라고 저쪽 목동 쪽 가까운 거기에 있는 학교 이렇게 해서 5군데가 굉장히 의대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학교고요.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곳입니다. 의대 아까 제가 10명 정도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거 자료 준비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되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여기 표가 잘 안 보이시면 배부 자료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음성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1등부터 200위권 학교가 영재 특목고고요. 보통 뭐 200위권 정도가 영재 특목고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우수 일반고 정도가 200등에서 400등 정도고요. 우수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각 구나 각 지역에서 뭔가 좀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 공부 잘하는 학교. 이 정도가 한 400에서 600위권 학교. 그 다음에 거기 2인자 정도 되는 학교들. 거기가 이제 600에서 800. 그 다음에 이 밑에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좀 그래서 이렇게로 뭔가 표시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영재고 특목고 라인의 전국자사고 라인이 이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두 번째 라인 정도 되는 곳들이 이제 전국자사고 2위하고 정말 우수 일반고, 뭐 낙생고라든지, 네, 굉장히 센 그런 일반고들, 서울대 보통 한 30명씩 보내는 일반고들 같은 경우가 우수 일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특목고, 외고가 무조건 밑에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외고는 저희 특목고 중에서도 3위권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광역자사고도 물론 위에 휘문고 같은 경우는 아까 의대 숫자도 보셨지만 그렇게 특별한 학교들 말고 전체적인 군으로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낼 때 보통 이 정도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남고는 몇 등 정도냐? 그럼 이라는 거죠. 네, 제 생각은 여기 700위권 정도의 학교다. 네.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700에서 한 800위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일반 고3 여기에 약 끄트머리쯤에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할까 말까를 자료 준비하면서도 했는데, 보통 서울권에서 보통 500에서 800위권 학교들은 어떤 학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신 잘 받기 위해서 가는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도 50% 이상이 A등급이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남고도 입시에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성공이 좋은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네,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고 있는 근거는 뭐냐? 학군지의 기본, 저는 학원을 지금 15년째 학원 선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규모, 초대형 학원에서도 좀 되게 오랜 기간 있었고 하는데, 그런 학군지의 초기 모형, 이렇게 초기 형태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지금 하남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온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여기 최선호 학원 들어왔죠. 여기 정말 큰 학원이거든요. 여기 초대형 학원이고요. 저기 깊은 생각이라고 한석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깊은 생각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여기 시장조사를, 그 친구들이 이제 부원장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시장조사를 그렇게 많이 옵니다. 여기가 지금 학교도 또 더 생기고 학군지의 기본 초기 이런 형태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700위권에서 머무를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이제 23학년도 현재 고1입니다. 지금 예비 고1 어머니들 말고요. 현재 고1 국수 성취도 평가 이것도 자료 여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저도 페이지를 같이 넘겨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하남고에다가 반짝반짝 별을 거기다가 좀 넣어 놨는데, 여기 안 보이실지 몰라서 51위입니다. 혹시 배부 자료에 없나요?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 51위에 하남고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전국 랭킹이거든요. 전국 랭킹. 51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1위에서 입시만 잘 한다면 전국 50위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10명, 10명을 어떻게 하남고에서 보내요? 라고 의심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이번에 대학교 간 아이들과 현재 고3과 고2와 고1은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고1 학생들에 대한 예측값을 제가 이렇게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제 보통 전국 50위권 학교는 서울대 10명, 의대 10명입니다. 외고 기준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등급의 외고는 아닙니다. 충남 외고나 전남 외고 수준. 광역 자사고로 따졌을 때는 서울 신일고등학교, 강북구에 위치해 있는 서울 신일고 정도의 수준이고요.
일반고로 따졌을 때 서울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서울고와 잠실고 수준이고요. 제가 분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보니 분당 영덕여고 수준인데, 영덕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배부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그 영덕여고 입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10명, 의치대 23명, 연세대학교 28명, 고려대 10명, 서강대 10명, 성균관대 18명, 한양대 12명, 중경외시 71명. 그래서 아까 제가 서성한 중경외시를 한꺼번에 합쳐서 한 60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영덕여고는 지금 현재 중경외시만 71명이고, 물론 재수생하고 중복 합격자 이게 포함인데, 그거는 어느 학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등록순까지 제가 조사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학교 대회비다 보니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분당 영덕여고하고 만약에 비슷한 수준을 간다면, 아까 예측값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 10명, 의치대 20명, 연고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60명. 아까 여기서는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많이 양보해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로 제가 예측값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해 하실 학생병 입시 전략, 그리고 입시의 기본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입시 전략이 부재했을 때, 그러니까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요.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어머니들께서 여기 오셨으면 하고 정말 간절히 바랬던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경기도 소재 일반 고등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5군데를 적은 학생입니다. 내신 1.26이고요. 전교 2등입니다. 네. 지원 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국민대. 그러면 다 합격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민대 합격하고 나머지 전부 불합격해서 재수하러 갔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 학생부 종합 적었으면 안 되죠. 학생부 교과 적었어야 됩니다. 왜? 전교 2등이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이 뭔가 만만해 보였다. 내지는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적은 거죠. 근데 국민대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전교 2등이. 물론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소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인데 본인 내신이 3등급이에요. 목표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적으려고 했습니다. 경상북도 아이니까 경북대에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합격 컷을 봤더니 1.4에서 1.8이래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했어요. 당연히 포기해야죠. 근데요, 경북대학교 환산 점수로는 학교별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3등급이 1.68이 나왔습니다. 등급컷이 1.4에서 1.8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1.68 나와서 얘는 썼으면 합격했습니다. 교과 전형이니까요. 근데 그냥 지레짐작하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를 하나라도 더 높은 데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학원도 보내고 막 이러시는데, 그 전략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쫓아다니셔도 듣고 갔는데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때는 이렇게 대학교 안 갔는데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너무 입시가 복잡합니다. 제가 뭐 용어만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수시, 정시 뭐 이 정도는 아시고요. 최저,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다음에 내신관리, 생기부, 면접, 논술, 학종, 세특, 행특, 종합의견, 그 다음에 창의성, 성적 향상도, 그 다음에 뭐 봉사, 독서, 반영, 비율, 막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다르고 막 이렇다 보니 좀 많이 남았는데요. 네,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요. 그 다음 용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 매년 바뀝니다. 네, 매년 해마다 바뀌다 보니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란 뭐냐? 학교 내에서 그냥 줄 세워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다. 네, 그냥 학교 내 내신 성적, 그냥 이게 학생부 교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학생부 종합은 정성평가. 이건 뭐냐면
학교 줄 세웁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학교들을 줄 세워서 전부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이고 그게 어떤 걸 기준으로 가냐? 선배들 입결 기준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이제 정시는 그냥 원점수가 아니고 표준점수 경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입시의 기본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전국 201개 대학교에서 뽑는 비율 45%가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즉 내신으로 학교 간다. 그 다음에 23%는 학생부 종합으로 간다. 그 다음 정시로는 20% 뽑는다. 근데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전국 201개 대학을 목표해서 여기 오신 것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15개 대학교, 뭐 건국, 홍수까지가 저희가 스카이, 서성한, 이화여자대학교 여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동, 홍수 뭐 이렇게까지 부르는데요. 거기는 내신 성적으로는 10%밖에 안 뽑는다. 종합으로 37.3%다.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수시라고 부른다. 여기는 학교 줄 세우기, 여기가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41.80%가 정시로 학교를 가는 거고 기타 뭐 논술도 있고 하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학생별 입시 전략입니다. 아까 이거 10% 뽑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내신 성적이 매우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는 건데 여기가 벌써 나와버렸네. 네, 왼쪽이 거기 표에 이미 표에는 학교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 숨겼었는데 왼쪽 여기 1점대 초반이고요. 여기가 1점대 중반부터 2점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왼쪽이 한양대, 오른쪽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 여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군하고 좀 피해가지고요. 서울대 쓴 애들이 한양대를 졌기 때문에 여기는 내신 컷이 아니고 합격자 내신 평균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1점대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은 1점대 후반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과목별,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는 학교의 내신으로 성적을 변환시키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너무 한양대, 고려대 막 이렇게 높은 학교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저라고 하는 수능 점수 몇 합 몇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왼쪽은 있고 오른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점대 초반 내지 1점대 후반이고 오른쪽은 1점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러면 학교 어디가 공부를 더 잘하냐 했을 때 오른쪽이 훨씬 잘하는 건데 이렇게 알고 보면 왼쪽은 중앙대, 오른쪽은 세종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학력을 보는 학교가 아무래도 합격하기가 내신 성적이 좀 낮더라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부 교과는 단순히 내신으로 그냥 100% 컴퓨터 입력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뺑그르로 돌려가지고 최저로만 그냥 기본적인 애들 걷어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여기 보시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이게 올해 24년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교과, 너희 내신 성적만 봤더니 너희 공부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강원도 소재에 있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와 하남 지역에 있는 하남고하고 똑같은 1등급을 똑같이 보다 보니 하남고애가 떨어지고 강원도에 있는 애가 붙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나 너희 그거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세특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만 가지고 안 된다. 두 번째, 학생부 교과에서 아까 최저 중요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올해부터 한양대학교가 최저를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왼쪽에서는 없었고 오른쪽에 고대는 있었었는데 여기 한양대가 더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더 이상 학생부 교과는 교과 전형이 아니다. 종합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 선발 기준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027학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은 전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입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인데요. 여기가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를 이제 나중에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좀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가 요소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문 계열을 제외하고는 경영, 경제, 상경 계열뿐만 아니고 모든 그 학교들에서 전공 적합성에 수학을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평가는 아까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지 어머니들 딱 느낌 오시나요?
네오 르네상스 형태로 우리가 뽑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말이 거창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전형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보시면 거기 표에는 조금 그 색깔을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입니다. 여기 등급 컷이 여기 아동학과하고 여기 뭐야 의상학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합격자 합평균이 2점대 초반입니다. 2.0에서 2.1인데 4등급, 5등급 여기 빨간색 부분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그럼 4등급, 5등급도 합격했다라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리학과하고 생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합격 평균 등급이 4.3하고 3.3인데 여기 빨간색은 뭐라고요? 합격자, 비합격자가 섞여 있다고요. 그럼 1등급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1등급 2명, 3명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2024 합격자 평가 포인트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보이실 건데 그냥 얘기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 맞은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3등급에서 5등급 맞은 학생인데 비슷한 여기 편차도가 10 미만이므로 편차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쪽에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고요. 비슷한 동질의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빡센 학교구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수해 보인다. 그러니까 너 합격해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종합 전형에 대한 결론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꼭 강조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동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점자들을 제치고 골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카톨릭 대학교가 반영 교과별 고득점자가 문과 이과 전부 다 해서 동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뽑겠냐? 수학 점수 제일 높은 놈 뽑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입니다. 면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면접은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면접입니다.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진로 선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하남고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제발 높은 대학교 가려면 진로 선택에서 제발 수학, 기하 선택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이런 데 많이 다니시면 출결하고 봉사하고는 이거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반영해서 뺐어요 라고 얘기 들으셨을 텐데 출결 및 봉사 총점으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결 보겠다. 그러니까 결석. 아파서 결석할게요. 저 맨날 늦잠 자서 지각해요. 이런 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아플 권리도 없다라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 한양대학교입니다. 자연계열은 당연히 수학 보는지 알겠어요. 근데 수학 보는 거 말고 수학 이수 단위를 봅니다. 이게 이수 단위라고 하는 거 일주일에 너 수학 몇 시간 들어? 이게 이수 단위거든요. 몇 시간 들어가 이게 이수 단위인데 이수 단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학, 과학, 영어, 그 다음 수학 너 몇 과목 들었어? 그 다음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열은 영어 하고 나서 국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영어 다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서 한양대 합격을 하려면 수학을 들어라. 그 다음에 영어 이수 단위, 수학 이수 단위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모두 수학 점수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진로 선택에서 반드시 수학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 내신별 입시 대학교를 총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지금 여기 1.0부터 3.3까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학교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유인물에는 5.0 이하까지도 제가 엄청나게 눈이 빠지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다, 정말, 듣지 못한 대학교들까지도 전부 다 거기다 제가 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그래도 잘 모르겠다. 진짜 딱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남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학교,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 홍숙, 국 여기까지 해서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 가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교과 전형 갈래? 라고 하면 1.9등급. 거기 제가 많은 거 있죠? 5.0 이하까지. 거기에서 딱 커트라인 딱 그어봤더니 1.9 맞으면 거기 갈 수 있겠다. 평균 학생부 종합은 2.7 맞으면 학생부 종합으로도 갈 수 있겠다. 여기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렇지만 내신만 가지고 되냐? 수능 최저 기준 45%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선배들의 기준이다. 그래서
본인이 생활기록부를 정말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 만들고 선배들의 입결 기준이 굉장히 좋았을 때 2.7이다라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남고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하남고 기준으로 2.5등급 이내에 들어야 여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전교 40등이라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총정리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정시입니다. 보통 재학생들 정시에서 폭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 실전력이 없거든요. 1학년 때 3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5번 이렇게 해서 11번 보는데요. 11번 안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최소 12만 명의 N수생이 유입이 되고요. 특별히 현 예비 고1,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2015 교육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최다 인원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파란색이 재학생, 오른쪽 빨간색이 졸업생인데 표준 점수 차이가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어렵게 가야 된다. 하루 동안 재수생들이 하루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15시간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15시간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해야 이 아이들, N수생들하고 좀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넣어본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정시에서 수학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만점자, 여기 글씨가 보이지 않으면 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만점 맞았을 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만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37점입니다. 137점.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 통계든 미적분이든 기하든 만점을 맞았을 때 150점입니다. 그럼 표준 점수 차이가 13점 차이 나는데 저희가 이게 당락을 결정하는 건 1, 2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만점을 맞아도 13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72점 맞은 애들은 표준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얘는 126점이고 얘는 108점이어서 18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71점 맞은 애가 2등급입니다. 미적분 선택한 애는요. 근데 국어는 71점 맞게 되면 화법 작문 선택한 애는 4등급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2등급으로 맞으려면 국어 같은 경우는 89하고 85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하남고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항수가요, 이번 시험 본 거까지 전부 다 집어 넣었는데, 문항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으로 하남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더통 부교재에서 단순 변형에서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고, 논수령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년 거, 이게 논수령, 서술형 답안지입니다. 근데 여기부터 저기까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답안지를 저렇게 써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학생 관리하고 내신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수립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읽어보시면 좀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테스트, 레벨 테스트, 특강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1일 테스트고요. 여기가 특강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본 결과들을 좀 집어넣었고요. 중요한 건 핵심은 이겁니다. 수학에서 틀린 건 또 틀린다. 이 학생은 지금 1일 테스트에서 여기 너무 안 보이는데 이 문항 이렇게 X표 쳐져 있는 거 이걸 포함해서 3문제를 틀렸습니다. 3문제 틀리고 나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쌍둥이 유사문항이라고 돼 있어서 쌍둥이 유사문항을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항이 이렇게입니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코사인 물어봤고 여기서는 사인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관리 부분입니다. 모든 영상을 이렇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촬영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단체톡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학생은 정답률이 90%, 고등학교 진학해서 1등급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주간별로 이렇게 보고서들이 있고요. 이 학생은 한 달간 646문항을 풀었고 각각의 정답률이 오른쪽에 써져 있는데 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별로 분석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대표 우수문항과 대표 취약문항을 지금 구분해서 대표 취약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문항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종합보고서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남고등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파일링 전부 다 한글 타이핑을 쳐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해설지 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문항수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는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이렇게 전부 분석지를 가지고 유형별로 전부 다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이렇게 1회, 2회, 3회, 4회 해서 한 회당 30문항씩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마더텅 문제이고요. 저희가 제공했던 문제이고요. 이게 실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마더텅 저희가 적중 예상 문제, 여기 이 부분이 실전 문제인데 유사성은 지금 조금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모의고사 부분에서 실제 이게 지금 28번 문제는 굉장히 기하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쪽의 문항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거 제 글씨인데 4줄 안에 이렇게 복잡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있고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 2학년 학생들도 전국 목평 2주 전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시행을 한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상, 여기 계시는 저기 부원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형태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학기는 내신 최적화해서 하고요. 2학기 때는 주 1회 자체 모의고사를 계속 시행을 해서 실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부분이고요. 자, 3년 동안의 로드맵입니다. 뭐 거기에는 이게 조금 대회비여서 홍보지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배우겠다인 건데, 핵심은 심화 부분들 해서 실전력을 굉장히 높이고요. 그 다음에 학군지 모의고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군지라고 하는 건 강남기출이라든지 분당기출, 그리고 전국기출 중에서도 굉장히 센 그런 고등학교들 시험 문제를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적중예상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남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저희 학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지금 좀 넣었고, 이것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의 응시 인원과 본인 성적,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의 평균까지도 부모님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적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의치대반도 지금 예비 중3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려고 지금 있어서 2028학년도 수능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 예비고일이 되기 전까지 대수확통 미적분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여기 개념부터 심화까지 일단 예비고 올라가기 전까지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지나가지고 뒷부분 말이 좀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